네, 여전히 자금은 많고 뉴욕 증시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도 그 흐름을 같이 갈 수 있을지 최근 들어서 다시금 3천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에 대한 방향성, 진짜 전략 오늘은 주식차 김우식 고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수가 좀 올라왔어요. 코스닥도 천선을 회복을 했고, 근데 네. 이제 가는 종목만 정말 잘 갔는데 최근 들어서는 낙폭과대 IT 쪽에서 좀 올라왔고 여전히 메타버스 NFT 쪽에서는 시세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 양축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은 장입니다. 지수를 보면 사실 뭐 좀 아슬하게 그 2,900을 안 깨고 올라와서 다행인데 어제도 보면 지수가 굉장히 지루했죠. 답답하게 갇혀 있었는데 에너지 소모는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돌아가는 종목들이 어느 섹터, 어떤 테마주가 움직이는지 그거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니까 그 흐름 놓치면 크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순간도 시세를 놓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아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추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가는 종목만 냅다 달리니까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신났는데 그 없으신 분들은 매일 고민이에요. 그 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매일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도 오늘 제가 관련된 그 테마 섹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이 이제 간신히 좀 살아났는데 미국 증시를 잠깐 보시면 미증시 뭐 연동 딱히 안 되지만 그쪽이 빠지면 우리도 곤란하잖아요. 두 가지만 좀 보겠는데 간밤에도 소매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ISM 제조업 지수 전에 발표하는 11월 뉴욕 제조업 지수를 보시면은 22 정도를 봤는데 30.9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0보다 높으면 경기가 괜찮다는 얘기고 아래쪽이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확장 국면이 괜찮게 나름 준수하게 진행되더라. 이런 게 이제 미국 증시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마냥 달리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은 그래 그렇게 경기가 좋으면 금리 인상해도 되겠네. 긴축 얘기는 꾸준히 나와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시면 지난 그 9월 FOMC 회의 때 한번 가파르게 뛰고 나서 좀 쉬다가 최근에 다시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뭐 경기 호조와 그리고 긴축에 대한 우려가 균형을 잡아가면서 속도 조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우리가 조금 기대했던 부분이 이제 또 미중 정상회담인데 네. 아무것도 없죠. 별건 없었어요. 예, 뭐 충돌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양보는 없다. 딱 그렇게 끝났어요. 그 딱 끝났기 때문에 뭐 중립 정도로 끝났고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면 그나마 우리도 천만 다행이죠. 제가 예상보다는 빠르게 따라가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코스피 지수와 시장 시나리오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1번, 2번, 3번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2,900을 아래쪽으로 하회하면 이건 낙동강 전선이기 때문에 밀리면 굉장히 위험하다. 다 함께 폭망을 한다 네. 말씀을 좀 드렸고 2번 시나리오는 3,000 중심으로 횡보하는 장이고 3번은 지수 반등이 좀 더 나와서 한 3,100 정도까지 나와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한 3번 시나리오면 낙폭 과대주가 반등을 하게 되고 2번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게 2번이에요. 3,000 전후니까 요 상황에서는 슈퍼스타가 탄생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슈퍼스타가 있죠? 네.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시장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얘기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마침 종목 두 개를 제가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SK 하이닉스를 보시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강해요. 그렇죠. 대표적인 낙폭 과대주, 많이 망가졌던 반도체 대표주 SK 하이닉스가 하락 채널의 상단을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 위에 좀 안착을 보이거든요. 아마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 이 정도의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는 건 얘가 처음이 아닐까. 네. 뭔가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뭐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낙폭 과대주에서 지금 눈치를 많이 보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네.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리고 반대로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가장 핫한 테마,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주로서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와 같은 낙폭과대주도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기존 주도 테마주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심하고 실제로 제가 매매하는 그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의 시점에서 반도체 쪽을 팔고 메타버스나 아니면 NFT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대요. 지금 어차피 그쪽이 대세다 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야 많이 올랐다. 지금 뭐 메타버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 팔고 반대로 반도체로 가는 분도 계시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투자 어떤 행태가 완전 섞인 거예요. 지금은 결국은 뭐 그런 매매에 대한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잘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만큼 시장이 지금 조금 약간은 혼조 상태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시장이 지금 지수에서 좀 더 달리는 분위기를 가게 되면은 당연히 낙폭과대주 아까 보셨던 SK하이닉스라든지 그 부류들이 꽤 있잖아요.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그 종목들이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고 지수가 다시 갇히는 흐름 뭐 3,000포인트가 이제 갇혀버리면은 기존 주도주들이 계속 힘을 얻어서 계속 갈 것이다. 요걸 좀 생각하시면서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리 주도 섹터 중에서 메타버스하고 NFT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제 생각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난해하기도 한데 제가 그 10월에 그런 요런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메타버스 ETF 편입 종목이 뭐가 있는가 한번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자잘한 거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예, 요거 안 보셔도 되고 요런 게 있다는 거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 편입 종목의 이 메타버스 ETF 쪽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메타버스 관련주를 올리고 있고 이 관련주들을 보면 상당수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들을 이제 골라놓은 게 지금 나오는데 그러면 이 4개 ETF를 제가 뽑아가지고 왔었는데 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한번 뒤져봤죠. 제가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뭐 변화된 게 있는가 변화된 게 조금은 있어요. 거의 그대로인데 한 종목이 들어갔습니다. DOU가 들어갔어요. 오, 디어유. 네, SM 자회사 DOU가 네. 날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한가를 찍었는데 우리는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이 종목이 지금 이 4개의 ETF 펀드 중에 하나에 들어갔어요. 네. 지금 편입이 됐고 그리고 하나 변화가 있는 게 뭐 2개 ETF에 중복 들어가는 종목, 3개 ETF에 중복 들어가는 종목, 또 4개 ETF에 다 들어가 있는 종목이 있는데 거의 변동이 없어요. 딱 한 종목만 변했습니다. 네. NC소프트. NC소프트 관심주에 다시 예, 넣으셨었어요. 이미 들어가 있죠. 요게 원래는 3개 ETF에 들어가 있다가 이번 달부터 4개 ETF 모두 편입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수급이 더 강해질 것이다. 어제 외국인 기관 매수가 굉장히 셌었거든요. NC소프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변화가 있다는 점. 그래서 결국은 수급이 깡패 아니겠습니까? 수급이 지금 뭐 대세로 ETF, 이 메타버스 ETF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은 관련주의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겠고, 이 부분을 우리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그 가장 지금 핫한 거죠. NFT 관련. 네. NFT 관련주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이 개념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이해를 못 하신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이걸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좀 되나요? 네네. 지금 되나요?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예, 이건 디지털 자산의 보증서라 보시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게요. 뭐냐면 제가 사진 한 장 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런 디지털 사진은 판매의 가치가 없죠. 왜냐하면 다 복사가 되니까. 근데 여기다가 NFT화 해버리면은 이걸 코드를 부여해서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산은 내 거라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특허 같은 거. 딱 한 장, 그렇죠? 특허 같은 거죠. 딱 이건 내 거야라고 딱 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NFT화 한다는 건. 그러면 이걸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 사진을 뭐 NFT화 한다고 누가 사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제 펜이 있어서 네, 천 원에 있죠. 1,000원에 샀다. 한 장밖에 없어요. 1,000원에 샀는데 이걸 그분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소유권이 그분에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진짜 우주의 기운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요. 그래서 온 동네방네 인터뷰 오고 동영상 제가 다 실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CNN에서 이 양반에 대해서 기사를 다뤄야 되겠다. 사진이 필요한데 누가 있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아까 그 사람. 좀 빌려주세요. 좀 쓰게. 그럼 100만 원 내놔.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2차 시장에 제 사진을 파는 겁니다. 야, 이거 100만 원에 이거 뭐 우리가 빌려줬는데 이거 살 사람 1,000만 원, 1억, 10억. 예전에 튤립 열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풍일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이 시장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약간 과열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장은 막연한 메타버스는 조금 추상적인데 이 시장 자체 NFT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요걸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을 쓸게요. 좀 자극적인데 반대로 얘기해서
쓰레기를 NFT화 해봐야 쓰레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그랬고 요즘 온 기업들이 다 NFT 한대요. 온 기업들이 다 NFT. 그 기업마다 막 폭등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쓰레기는 NFT화해도 쓰레기입니다. 뭔 얘기냐면 결국은 가치 있는 IP 컨텐츠를 NFT화해야 그게 가치가 급증하는 거지 쓰레기는 쓰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지금 NFT화 사업을 한다고 난리인데 그 기업 중에서 과연 진짜로 IP를 가지고 있는지 가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꼭 보셔야 돼요. 네. 그게 아니면은 주가는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종목 섹터가 뭐냐면 아시지 않습니까? 엔터. 각 스타들의 온갖 사진이나 그렇죠. 동영상을 다 팔 수 있잖아요. 게임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 중에서 차별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진짜고 나머지는 그냥 테마일 뿐이다. 요걸 반드시 잘 구분하시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해서 제가 종목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좀 실적이 좀 붙는 종목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매매 잘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네. 약간의 실적도 조금 보자라는 말씀, 주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낙폭과대 쪽에서의 IT,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을 갔는데 SK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지금 IT 쪽에서 한 축으로 올라오고 있고 원래 강했던 메타버스 NFT 쪽 이쪽에 있는데 그렇죠. 이쪽의 전략을 그러면은 뭐 같이 갖고 가는 전략으로 보세요. 약간 지금은 주도주 섹터가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전략을 말씀드릴 때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잖아요. 같은 전략을 말씀드리는 게 시장의 추세를 거스르지 말자. 그리고 종목은 깊게 공부하고 매매는 짐승같이 과격하게 매매를 하자. 뭔 얘기냐면 지금 주도 섹터는 있지만은 이게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네. 예의주시하고 만약에 주도 흐름이 바뀐다 그러면 빠르게 옮겨야 돼요. 그게 제일 좋다 저는 생각합니다. 양쪽을 가져간다는 건 좀 어정쩡하긴 해요. 준비는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여러 가지 그 대형주도 많이 빠진 종목들을 1%씩만 담고 있자고요. 그럼 관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쏠림이 나오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자 말씀 그대로 드리겠고 네. 지금 우리 관심주 제가 계속 가지고 나오는데 종목 보시면은 볼까요? 이번 주를 크게 뭐 변동시킨 건 없습니다만은 여기 우리 보시면 NC소프트 말씀해 주시고 나서 예, 지금 뭐 변동성 확대하긴 했지만 너무 잘 갔잖아요. 엄청난 지금 뭐 소용돌이가 나오고 있어요. 관련도 말씀도 드리겠지만은 여기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하이브 사상 최고치, SM도 거의 사상 최고치고 첨보 계속 날아가죠. 첨보. 대주전자재료도 거의 사상 최고치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제가 낙폭 과대주를 집어넣었잖아요. 요게 변화를 보기 위한 종목들. 카카오 수급 대단히 좋습니다. 카카오, NC, 현대미포, 조선, MC넥스 등등이 있는데 요 중에서 이번 주 제가 말씀드릴 것은 SM하고 NC가 또 특이점이 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매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왜냐하면 어차피 메타버스하고 NFT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특징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SM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은 NCT 그룹 NCT가 주력인데 얘들 콘서트가 확정이 됐죠. 12월 달에 콘서트가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JYP도 또 주력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 콘서트 뛰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각 아티스트들의 본격적인 콘서트가 시작된다. 이건 굉장히 주목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SM 같은 경우는 뭐 콘서트도 있겠지만은 메타버스와 NFT, 뭐 M&A 또 그 아티스트가 또 에스파가 또 대박을 쳤지 않습니까? 얘들이 벌써 내년에 또 투어 뛸 정도의 급이 됐다고 하는데 많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고 특히 이제 오늘 또 말씀드려야 될 게 NC소프트가 되는데 이 종목은 말씀드리고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근데 이거는 보면 슈퍼 개미라고 얘기를 해야 돼. 돈 일단 많은 지금 개미로 합시다 그냥. 수급이 일단 예. 움직여줬죠. 이 돈 많은 개미 한 분이 뭐 이게 뭐 어떤 기사인지 모르겠지만은 레버리지를 좀 걸었던 것 같아요. 레버리지 걸어가지고 한 50만 주 순매수했다가 뭐 다 빠져나갔죠. 예, 하면서 과정에서 뭐 손실을 받니 얘기 나오는데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 시세가 들쑤시긴 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가장 핫한 게 이제 NFT 관련 사업이 되겠는데 NC소프트가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보통 1시간 하거든요. 2시간 했어요. 어우, 이례적입니다. 그 자신감인가요? 자신감이기도 하고 애널리스트의 관심이 폭증을 한 거예요. 폭증을. 왜냐하면 그날 얘기했던 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하겠다. 딱 그거였어요. 원래 P2E 시스템의 그 원조는 NC지 않습니까? 그 원조가 나서서
그래 내가 제대로 한번 NFT를 갖다 붙이고 거기다 코인까지 갖다 붙여서 제대로 해보겠다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게임 업종에 뭐 위메이드 난리지 않습니까? 게임 업종이 핫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그 게임 속에 있는 재화, 그 메타버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재화들, 내 캐릭터가 들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칼이라든지 뭐 장비들은 모두 원래 약관상 그 회사의 소유입니다. 회사의 소유. 그래서 매매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암암리에 매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NFT를 갖다 붙여버리면은 그 재화의 소유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개인에게 넘어가요. 그러면 그 매매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매매가 많아지고 그걸 통해서 게임에서는 뭔가 중간에서 이익을 얻을 게 있고 특히나 거래가 많아지면은 여러 가지 아이템의 거래가 많아지면 그 게임 자체가 흥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익원이 된다는 것이 되겠고 아까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쓰레기는 NFT화해봐야 쓰레기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나와 있는 NC의 게임이 쓰레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IP가 제일 좋죠, 뭐. 제일 강한 IP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NC 뭐 상가 뭐 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게 다 필요 없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첫 번째는 전저점 깨지 말 것. 두 번째는 숫자가 나올 것. 세 번째는 경쟁 관계 유지될 것. 요거였는데 다 지켜줬어요. 특히 숫자를 보면 매출액이 뭐 일평균 100억 가까이 100억 이상 나오니까 검증을 확실히 해줬고 그리고 서버 혼잡도가 중요한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느냐.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 새벽에 제가 새벽 4시에 기상을 하는데 4시 한 24분에 들어가 봤어요. 서버를. 네. 제 캐릭터가 있는 서버. 원래 이제 게임 관련주를 하시는 분들은 게임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내가 몰입하게 되면 이게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네. 내가 게임이 재밌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경만 해야 되는데 제가 새벽 4시 24분에 구경하려고 들어갔는데 못 들어갔어요. 결국. 왜냐하면 그 시간에 대기열이 378번이 있더라고요. 와. 제 앞에 377명이 게임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시죠? 원래 게임은 새벽이에요. 아니요. 그게 문제가 새벽에도 하잖아요. 네. 하루 종일 대기 탄다는 거. 아, 정말요? 예. 낮에도요? 물론 제가 1서버에 있긴 합니다만은 밤낮으로 낮에는 1000명, 2000명이 대기해요. 새벽에 들어갔는데 370명. 야, 이거 미쳤구나. 서버 혼잡도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나오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국내는 약간 요금제가 하드코어에 가는데 유럽은 BM을 바꿔서 갑니다. 그쪽은 NFT를 붙일 수가 네. 있어요.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유럽이나 북미는 가능하기 때문에 BM을 다르게 간다는 점 이런 걸 감안하면 제가 보기엔 뭐 게임주들 다 NFT 붙이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생각하면 NC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폭발적인 모멘텀에 저는 와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필요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전저점 깨지 말고 숫자 계속 나오고 그리고 안에 경쟁 관계가 지속된다 그러면은 뭐 수급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자. 아.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SM도요? SM도 마찬가지죠. 워낙에 모멘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NFT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중요한데 컨텐츠가 가장 많은 것은 우리 K-팝 기업들,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SM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DOU가 자회사 DOU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네. 내년 상반기에 마이홈이라는 아마 메타버스 서비스를 시작할 겁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그 안에서 NFT화된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결국은 SM에 있는 아티스트를 DOU에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고 SM 같은 경우는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고 이런 게 선순환이 돌아갈 겁니다. 사실 그 DOU가 SM의 손자 회사인데 네. 그 손자가 할아버지를 지금 업고 뛰는 격입니다. 주가는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손자가 돼요. 다 컸네요. 손자가 큰 정도가 아니고 지금 뭐 점프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투자하실 때 약간 공격적인 분들은 DOU 하시면 되는 것이고 약간 보수적이다. 숫자도 나는 원한다 그러면 SM을 투자하면 되는 것이고 네. 요거 성향에 따라서 좀 약간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어뷰까지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또 주가로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투트랙으로 가져갈까 했는데 역시나 여전히 메타버스 NFT의 주도 섹터에서 좀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해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종목들에 대한 진단까지 NC소프트, SM 디어뷰까지 또 긍정적인 진단 들어봤습니다. 진짜 전략 지금까지 주식장 김우식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